네, 안녕하세요. 이병진입니다. XC60B6AWD 라고 하는 게 정확하고요. B5 모델은 이 B6와 배기량은 동일해요. 2.0 가솔린인데 여기에 터보와 슈퍼차저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품어서 최고 출력이 30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43이 조금 안 되는 꽤나 화끈한 출력 성능을 품은 모델로 돌아왔죠. 그러면 B6가 뭐 B5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둘러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주행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크기부터 보면요, 길이는 4690mm, 4.7m가 채 안 되고요. 폭은 1900mm입니다. 2m가 좀 안 되죠. 높이는 1660이라고 합니다. 그럼 간략하게 한번 둘러보고 가시죠. 기존에 볼보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. 커다란 프론트 그릴과 그리고 볼보의 이 아이언 마크, 이건 동일합니다. 앞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넓어 보이죠. 이렇게 폭이 넓은 시각적인 효과를 얻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커다란 프론트 그릴, 크롬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데요. 그리고 이 토르의 망치라고 하는,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간 주행등 이렇게 쫙 뻗어서 이렇게 T자형으로,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깜빡깜빡하죠. 실제 이 볼보 XC60의 이 차 폭보다 더 넓어 보이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 주죠. B가 붙은 엔진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파워트레인이고요. T8, T8이라고 하는 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. 충전을 해서 전기차처럼도 다니고 효율성을 더 키우는. 근데 B5와 B6 중에 뭐가 다르냐, B5는 모멘텀과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트림으로 나눠서 판매를 해요. B5 6,090만원, 6,100만원이 좀 안 돼요. 그리고 그 위급 바거스 앤 윌킨스도 들어있고 옵션이 아주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B5 모델은 6,700만원입니다. 그리고 이 B6 모델은 단일 트림이에요. 하나,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 트림 하나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이 모델은 그냥 7,100만원. 기존의 T6라고 해서 성능이 좋은 그 엔진을 대체한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바뀐 거거든요. 그때 당시에 T6는 320마력이나 됐어요. 꽤나 화끈한 출력 성능이었는데 지금 이 모델은 300마력으로 살짝 마력은 줄었습니다. 하지만 이따 주행하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, 일상 영역에서 편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는 그 영역대에서는 뭐 전혀 아쉬울 부분이 없고요. 오히려 더 실용 영역 구간에서 편하고 넉넉하게 운전할 때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출력으로 좀 밸런싱이 됐습니다. B5 인스크립션 모델은 휠이 19인치가 들어가고요. 그 밑에 6,090만원짜리 기본 모멘텀 모델은 18인치가 들어갑니다. 그에 반해서 XC60 B6 이 단일 트림 하나는 이런 디자인에 20인치 휠이 들어가요. 타이어 사이즈는 25, 45R 20인치입니다. 미쉐린 프라이머시 4가 들어갑니다. 뭐 크게 변한 부분은 없습니다. 이 벨트 라인이 꽤 높이 쫙 뻗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창문의 테두리를 두르는 크롬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좀 치켜 올라가서 엉덩이 쪽으로 올라갈수록 좀 올라가죠.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XC60이 컴팩트 SUV, 중형 SUV답게 조금 더 뭔가 스포티하고 좀 경쾌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뒷모습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XC60과 동일합니다.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 B6라고 붙어 있죠. 파워트레인에 나타내는 부분 B6AWD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세로로 길고 뭔가 입체적인 이 볼보만의 이 테일램프 디자인은 여전하고요.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합니다. 이런 느낌으로 깜빡깜빡 하죠. 자, 배기구도 이렇게 듀얼 머플러 들어있고 이 머플러 팁 안쪽에 실제로 배기구도 이렇게 있습니다. 뭐 공간 한번 보여드리죠. 2열 공간 느낌이 어떤지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자세로 운전석 시트를 좀 맞춘 상태에서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평소에 운전하는 자세입니다. 그대로 제가 뒤로 한번 가서 앉아 볼게요. 편해요. 어떤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없습니다. 방석 길이가 조금 짧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 안쪽으로 이 몸이 닿는 몸통을 지지하는 부분이 안쪽으로 잘 파여져 있어서 편하고요. 뭐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냥 고정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편한 편이에요.
네, 이 머리 공간에 대한 여유도 꽤나 있고요. 1개 반 정도, 주먹 1개 반 정도가 들어가네요. 막 소파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뒷시트가 조금 더 물랑말랑하고 좀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. 이 뒤쪽에 공조장치 4존이에요. 이 양쪽을 따로따로 온도 설정을 하고 바람 세기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열선도 3단계로 양쪽에 들어갑니다. 통풍 시트까지는 안 들어가요. 그리고 여기 송풍구가 가운데도 있고, 그리고 이 B필러에도 보시면 이쪽에도 송풍구가 있죠. 이 B필러에 송풍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쾌적함은 차이가 큽니다. 이 볼보의 바우스 앤 윌킨스가 들어가 있는 오디오 시스템은 최고예요. 문 손잡이 안쪽에도 포켓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도 컵홀더 약간 이렇게 굴곡을 좀 둔 포켓이 있는데, 이 안쪽도 직물로 잘 마감을 해놔서 이런 건 뭐 이렇게 두고 다니거나 그래도 덜그럭거리는 소리도 없고,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립 품질, 마감재에 대해 신경 쓴 흔적이 아주 역력합니다. 이 뒷유리 문을 내리면 요 정도가 남고요. 이만큼이 남습니다. 다 내려가진 않아요. 뭐 요런데 문 안쪽도 실링을 되게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 해놔서 흡차함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 실내의 안락함이나 조용함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이중 접합유리는 아니에요. 한 장짜리지만 살짝 도톰해요. 이소픽스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를 마련해 놔서 여기에서 이렇게 체결을 하면 되고, 양쪽에 모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뒷좌석 팔걸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. 컵홀더도 짱짱하게 있고, 물론 이렇게 깊진 않지만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해치는 전동으로 여닫습니다. 물론 이 키로 여닫을 수도 있고, 여기에 버튼도 있지만 전동으로도 잘 여닫혀요. 보면 뭐 O와 L 어딘가를 툭 차면 이렇게 열립니다. 이렇게 2열 등받이를 접지 않은 상태에서는 483리터 12V 파워 아울렛도 마련되어 있고요. 수동이지만 이 뒷 공간 가리개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, 이걸 또 당겨서 놓으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. 뒷공간 바닥에는 예비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. 저 뒷시트 등받이를 접는 건 수동이에요. 여기서 전동으로 접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이 레버를 해서 이 레버를 딱 당기면 바로 이 머리 받침대 헤드레스트가 바로 접히고요. 알아서. 저쪽 반대편도 제가 접어 볼게요. 자, 보시면 여기가 틈이 벌어지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. 거의 평평하게 완전히 바닥이 싹 이어 붙어서 풀플랫이 평평한 바닥이 되는데, 전체적으로 이 경사 기울기가 조금 있습니다. 위로 이쪽으로 올수록 조금 기울기가 생기긴 하지만, 이 정도의 실내 공간이면 아웃도어 같은 거 활용할 때 꽤나 쓰임새는 좋을 거예요. 6대4로 접히고 펴고 할 수 있습니다. 펼 때도 수동으로 이렇게 피면 됩니다. 여기 이것도 있네요. 스키스로도 이렇게 구멍이 가운데에만 따로 뚫려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.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이렇게 2열에 거의 머리 공간 뒤쪽까지도 넘어갈 정도로 커다랗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실내의 2열의 개방감도 꽤나 괜찮습니다. 자, XC60 B6 실내로 좀 들어왔습니다. 뭐 전체적인 이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은 기존의 B5나 T8에서 봤던 이 생김새와 다르진 않습니다. 동일하고요. 아주 동그란 스티어링 휠, 미끈미끈한 느낌이 살짝 감돌지만 잡았을 때 느낌도 괜찮습니다. 클래식한 디자인의 디지털 계기판 구성이고, 이쪽에 세로로 좀 긴 터치 모니터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, 오디오, 전화, 바우스 앤 윌킨스의 음향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좀 구성을 해놨는데요. 이렇게 옆으로 쓸면 여기에 있는 메뉴를 만약에 뭐 주행 성능 눌러놓으면 여기에 주행 성능이 이렇게 들어오죠. 표시가 되는. 이렇게 해서 메뉴 구성을 바꿀 수도 있고요. 왼쪽으로 슬라이딩을 하면 여기에서는 다양한 주행 보조 기능부터 안전과 관련한 뭐 편의 장비와 관련한 것들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. 헤드레스트 접기가 따로 있어요. 이걸 누르면 한 번에 뒤에 헤드레스트가 완전히 접히죠. 자, 룸밀러로 보면 저렇게 뒷시야가 훨씬 더 시원하게 바뀝니다. 휴대폰 무선 충전도 이 메뉴 안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홈 메뉴로 돌아가고요. 여기를 쓸어 내리면 설정 메뉴 들어갈 수 있고, 여기 사운드나 내비게이션 등등의 기본 설정이 가능합니다. 이 구성은
금방 익숙해지고 쓰기에 괜찮습니다. 터치감이나 어떤 슬라이딩 느낌도 되게 자연스러워졌고요. 대시보드 위에 이 가죽 마감한 것도 상당히 깔끔하고, 보일라나 너무 밝아서 모르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크거나 아주 뭔가 정보가 다양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깔끔합니다. 군더더기 없이 그냥. 더불어서 여기 원목, 진짜 나무인데 이게 생짜 이 나무를 잘라다가 이 우드 트림을 만든 게 아니고요, 버려진 배에 사용됐던 나무를 재활용해서 이 소재를 가공해서 썼다고 합니다. 컵홀더 2개 있고요. 여기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예요. 충전은 잘 되는 편이에요. 충전은 잘 되는데 이게 고정이 잘 안 돼서 좀 놀죠. 커버를 닫고 쓰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서 쓰거나 하면 좀 편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.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. 오레포스라고 하는 스웨덴의 유리 가공 회사, 100년이 넘는 전통을 지닌 꽤나 유명한 가공 회사가 만든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들어있는데, 이 디자인도 조금 더 뭉툭하고 부드러워지고요. 기본적으로 이 잡았을 때에 손에 쏙 감기는 느낌도 좋지만, 이 기어 노브가 이렇게 크리스탈로 딱 박혀 있으니까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바우슨 일킨 센터 스피커 여기 안에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, 시동 버튼이 이렇게 다이얼입니다. 근데 이런 데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경을 쓴 흔적들이 만듦새가 얼마나 괜찮은지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이 시트는 상당히 얇죠. 예. 헤드레스트도 일체형이고요. 그 시트 자체가 얇은데 그래서 막 폭신하고 푸근하고 그런 느낌은 좀 떨어지지만, 특이하게 단단한 것 같은데 편하다. 정말 자세를 안정적이고 깔끔하게 잘 잡아준다,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 시트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든 시트도 좋습니다. 이 무릎 방석 길이도 조절이 가능하고요. 전동으로 마사지 기능도 들어있고요. 측면 보호대, 허리 받침대, 쿠션 확장 이렇게 다 이 안에서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. 지금 공회전 중인데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, 진동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소리만 아주 그냥 가냘프게 미세하게 들리는 정도예요. 실내 정숙성이나 안락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조용합니다. 조용하고 매끈하고 전체적인 느낌이 부드러워요. 중형 SUV에서 기대하고 원하는 실용성을 잘 품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전반적인 주행 느낌도 차분하고 부드럽고 편하고 쾌적해요. B6는 B5와 동일해요. 2.0 가솔린 엔진인데 이 B6는 이 가솔린 2.0에다가 슈퍼차저와 터보차저라고 하는 이 약간 다른 방식의 과급 장치를 더했고요. 거기에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품었습니다. 최고 출력은 300마력이고요. 최대 토크는 42.8kg/m입니다. 엔진의 전수가 어느 정도부터 터져 나오느냐가 중요하죠. 2100rpm부터 4800rpm까지 꾸준하게 터져 나와요. 2000rpm을 조금 넘어서면 최대 토크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할 때 이 힘에 있어서의 어떤 이 만족감, 넉넉함가 아주 커요. 가속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에요. 오르간 타입인데 가속 페달이 좀 가벼운 편이에요. 살짝만 밟아도 폭삭폭삭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최대 토크가 터져 나오는 시점도 좀 낮은 편이잖아요. 그러면 조금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초반에는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울컥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, 이건 익숙해지면은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. 아무튼 가속 페달은 좀 가벼운 편이고,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담력이 좀 특이해요. 초반에는 살짝 먹먹하게 안 드는 느낌이 있다가 약간 밟으면 담력이 확 차오르면서 안정적으로 제동 능력을 발휘합니다. 핸들은 가벼워요. 전반적으로 가벼운 편인데 뭔가 유격이 있어서 헐렁헐렁하거나 그런 느낌의 가벼움은 아닙니다. 누구나 운전을 해도 편안하고 좀 부담 없이 핸들링을 할 만한 무게감을 품고 있고요. 끈적끈적하고 끈끈해서 부담스럽지 않고 가볍고 정확합니다. 하체를 좀 이야기하죠. 이 하체 감각은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좋은 하체입니다. 댐핑 스트로크에 여유가 있어서 승차감이 좋아요. 저렇게 방지턱을 약간 빠르게 넘어가도 스르륵 타고 넘는 느낌이 있어요. 그렇다고 한없이 그냥 물렁물렁하고 말랑말랑하거나 그런 승차감은 또 아닙니다.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인데 거기에 단단함, 최소한의 어떤 운전의 안전성을 좀 보장하고, 재미랄 것까지는 모르겠는데
어쨌든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 몸에서 느껴지는 안정감, 이 주행 질감 중에서 이 서스펜션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충분히 해치지 않고 품고 있는 선에서 단단함, 그 마진은 좀 품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와인딩을 좀 타보고 있는 중인데요. 우선 가속 페달 리스폰스 반응이 워낙 경쾌하고요. 출력이 좋다 보니까 가감속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아쉬움이 없습니다. 그리고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SUV이고 승차감이 좀 부드러운 쪽으로 세팅을 해놔서 이렇게 코너를 좀 돌면 이렇게 좀 무게가 좀 쏠리는 느낌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. 그렇다고 막 너무 무게중심이 무게추가 확확 쏠려서 불안하거나 운전이 어렵거나 뭐 그런 건 또 없습니다. 앞바퀴 굴림 기반의 내바퀴 굴림 시스템이지만 트랙션 배분이나 어떤 운동 성능에 있어서도 안정적이에요. 와인딩을 과격하게 운전 재미를 막 키워가면서 타는 정도는 아니지만 요 중형 SUV에서 느낄 수 있는, 그리고 300마력과 43에 가까운 최대 토크를 충분히 가지고 놀 만한 괜찮은 주행 느낌이에요.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가 된 거에 대한 특징도 좀 있습니다. 우선 주행 질감이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요.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요. 다이내믹 모드로 잠깐 더 볼까요? 주행 모드를 지금은 노멀 모드, 컴포트 모드로 뒀는데요. 다이내믹 모드로 두면 안 그래도 가벼웠던 가속 페달 반응이 더 좀 시원시원하게 바뀌고요. 핸들도 뭐 막 무거워지거나 막 너무 막 그런 건 아니고 이 쫀득쫀득했던 느낌이 더 좀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조금 더 다이내믹해지긴 합니다. 하지만 이 서스펜션 세팅, 하체 감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승차감 위주의 서스펜션 세팅이기 때문에 굳이 다이내믹 모드까지 두고 이 차를 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컴포트 모드도 충분히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아주 부드럽고, 뭐 가속 페달 조금만 밟으면 화끈하게 반응하고요. 연비는 표준 연비가 9.3인데 제가 지금 한 2박 3일 동안 주행을 했는데 9km대를 찍고 있습니다. 저는 9.1km 정도까지 돼 있어요. 연비 주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9km를 찍네요. 그러니까 효율성은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품으면서 출력 성능과 더불어서 효율성까지 많이 키우고 있는 셈이지요. 항상 즐겁고 안전한 운전하시고요.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. 이쯤에 정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